이어서 종합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토론회에서는 그동안에 발표해 주신 주제 발표하신 분이나 패널 토론하신 분은 빼고 나머지 한 16분들이 한 2분 내지 3분씩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우리 김선희 HEB 대표님부터 이렇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EV 김선희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 내용 자세히 들으면서 우리 회사가 세종시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나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1번, 저희가 이제 작년이랑 제가 또 작년 포럼에 참석한 것보다 이번에 또 달라진 부분들이 아까 여기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벤처밸리에 공장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세종시 지원금 10% 받아서 저 진짜 잘 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종시에서 저희 미래 모빌리티 사업 관련 장비랑 이런 부분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구나 장비를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비용을 내면 계약을 하면 그걸 저희가 수시로 쓸 수 있는 그걸 진짜 잘 이용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온도 센서랑 이런 부분들 장비를 사전 검사하고 승인 받는데 잘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저희가 세종 테크노파크에서는 작년부터 여기 저희 카카오에 매번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만 이런 포럼에 와서 알아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산자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지, 중기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지, 세종 TP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일자리 창출 진흥원이 어떤 걸 해주는지를 다 집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조목조목 되게 잘 찾아서 저희 혜택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거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원장님들이나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엄청 잘 체크를 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업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은 장점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저희 직원한테도 하고 여기 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두드려야 누가 우리한테 주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 해보실래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작은 거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또 몇 억짜리 되는 거 전부 다 저희 직원 담당자별로 구분해서 그걸 하고 인센티브는 그 금액이나 연구비를 받아오게 되면 저는 5% 상여금으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로 하고 그래서 불만을 갖기 전에 제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더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몇몇이 제가 진짜 너무 부탁드리고 그랬는데 잘 들어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오른쪽으로 의원님들이 앉으셨는데 의원님들은 민의를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의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 홍문구입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양정보 본부장님께서 정말 자료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지산 학년의 협력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 현황, 그리고 세종시의 참여 실적까지 특히 부처별 정책, 사업 규모, 그리고 세종시 소재대학의 협력 수준까지 이제 실정적으로 통계를 내서 꼼꼼하게 분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세종시의 현장 설계, 정책 설계에 관해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핵심의 초점 중에 하나는 아까 그 김학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문맥이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지산학연의 협력이 과연 세종시의 지역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저는 우선은 지산학연의 성선한 구조를 세종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산학연, 지역산업, 고용정착, 지역경제라는 이런 흐름으로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되어야만 정책적으로 연결 구조가 완벽히 설 수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네 개의 요소가 단절이 되면 협력도 성과도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산학연은 지역산업과 직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아까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5+1 전략산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분명히 대학이나 인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세종시의 경우에는 산업과 대학 간의 연계는 좀 미흡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업의 수요와 대학의 학문이 실질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세종형의 특화된 산업과 학문의 클러스터 플랫폼이 중요하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들이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세종시의 산업 정책과 인재 정책이 만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역 산업은 지역 내의 고용 창출과 청년들의 정착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지금 현재 보면 인프라는 상당히 이제 많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세종시의 공동 캠퍼스에서 실습을 하고 실험을 한 사람들이 지역 기업에 채용이 되고 창업을 하면서 세종시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직주 정착의 인재 루프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자체가 정책 효과의 지속성, 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용과 청년들의 정착은 지역 경제 성과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역 경제로 봐야 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과라는 것은 협약 건수나 프로그램 수 이런 게 아니고 세종시의 실물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고용 창출, 기업 매출 증가, 청년 정착과 같은 이런 체계로 좀 개편이 되면서 우리가 늘상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지산 학연 협력은 단지 연구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역을 살리는 경제 전략이고 지방시대를 여는 정책 도구로서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세종시는 더 이상 행정도시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구나 이제는 정책을 실험하는 세종시에서 경제를 견인하는 세종시로 바뀌어야 된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지산학연이라는 정책이 이제 좀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덕창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덕창 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창업 전담 기관입니다. 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로 이번 호칭이 바뀌었는데요. 오덕창 인사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양정모 본부장님 참 좋은 자료에서 선진국의 어떤 벤치마킹 포인트 4가지를 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이게 지산학연이라고 이제 지역이 사실은 가장 먼저 지역을 보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보면 기업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문제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게 벤치마킹 포인트 4가지 자체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있는 함의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이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그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보면은 결국 창업자 중심의 창업 공간을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독일은 플랫폼 기반의 지산학연 협력이면 테크노파크 중심의 어떤 플랫폼을 하는 영역들, 기술적 연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나미키 도시 디자인 센터의 에리어 매니지먼트 같으면 로컬 브랜드 거리나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는 또 지역이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개방형 혁신 2.0이라고는 또 대기업과 연계된 혁신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전체를 사실은 지역에서 컨트롤 타워로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혹시나 누락이 없는지 그런 역할을 보시는 전체 조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이때마다 이 가업을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렇게 가서는 사실은 기간별로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연속성을 가지게끔 정책을 펼쳐나가고 조율할 것인가. 그리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 기능들을 잘 아울러서 사실은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수비만 잘한다고 축구팀 이기는 것도 아니고 공격만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각각 기능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연속적으로 세종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컨트롤 타워와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홍준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 경제진흥원장입니다. 오늘 그 지산학연 네트워크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학 간의 협력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산학연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우수한 성공 사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일자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력 양성 측면에서 제가 우리 시가 지역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뭐 말씀해 주신 인구 규모라든가 기업 수의 절대 부족, 뭐 교통, 생활 거주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당장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관내 어떤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측면에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재직자들에 대한 그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늘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저는 우리 관내에서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 뭐 폴리텍 대학을 센터로 유치한다든가 현재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교육기관들도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뭐 대선도 있지만은 뭐 청와대라든가 뭐 늘 얘기해왔던 국회 이전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에 맞는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전문 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때로는 단순한 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신중년 그리고 청년 이런 부분, 경력 보유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런 노력들을 우리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홍준 진흥원장님, 폴리텍 대학 유치를 또 해야 된다는 그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남국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재웅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안신일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김학수 위원님께서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산학연의 필요성 또 과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바고, 아까 우리 차주경 편집장님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결국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 협력, 지산학연 협력 어떤 기금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지금 이제 우리 세종시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만 과거에 분명히 좋은 시절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또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기금들이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지방 소비세의 법인 소득분이 있거든요. 그 법인 소득분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기업이 어떤 생산 활동을 더 크게 늘려나가면, 그러면 그런 증액분의 일정 부분을 자동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그것이 이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공하는 이제 연구나 개발 또 교육 뭐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죠. 물론 기업이 자체적으로 내어야죠. 기업 돈을 중심으로 하되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형태로 지역산업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비율을 좀 높일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거는 뭐 비율을 좀 낮춰서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서 지산학연을 촉진시키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증액분 정도만 자동적으로 일정 부분, 증액분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기금화하는 형태로 가면 재정에 큰 부담도 없을 수 있고요. 또 특히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 협력금 같은 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금구 같은 경우에 뭐 매년 얼마씩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저희 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형태도 있기도 합니다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지역 협력 차원에서 기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일반 재정에 포함시켜서 쓰면 사실은 표시도 안 나고 아깝습니다. 이 명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금 같은 걸 제도화하면 그러면 그게 계속 커지면서 지역 지산학연의 협력 체계를 컨트롤 터워와 함께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역시 200만 충남도를 움직이시던 분이라서 보는 시각이 남다르십니다. 우선 지산학연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마련되면 이게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규도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고대 세종 산단 부단장 이규도입니다.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양정문 본부장님의 그 데이터랑 팩트 위주로 분석해 주신 그런 부분들, 뭐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료 잘 봤습니다. 그 지산학 협력에서 저희 대학의 역할도 당연히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교수들이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각자 교육도 하고 각자 연구비 수주도 하고 해서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협력하려는 그 마음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교수들 대학 입장에서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아젠다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글자 순서대로 지역에서 먼저 시 차원에서 먼저 판을 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산, 학 이렇게 해서 대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좀 짜주시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희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면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이렇게 가끔 흘리는데 오늘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저는 먼저 요 사이에 기술 진보가 워낙 빠른데 지역의 발전 속도가 느려져서 상당히 저희들이 뒤처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는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고생해 주시는 우리 지역 정부 협력 기관들 또 우리 대학도 고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지산학 협력의 성공은 우리 남궁영 우리 원장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는 내용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는 실제 어렵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목표 공유입니다. 기관마다 목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설정된 이 목표를 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대학도 우리 학생들 또 이제 그 성인 교육자들 이렇게 목표를 공유하는 것들을 좀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지산학 협력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컨트롤 타워 하는데요. 앞쪽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앞쪽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본주의의 속성상 자금에, 파이낸시에 우리가 작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대학도 기업도 그리고 결과에 나온 아웃풋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그 자체 또 대학에서 자체 우리 이렇게 하겠다기보다 금융기관에서 아마 평가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목표를 더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요 얘기 드리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인데요. 요 부분들이 작지만 성공 모델을 빨리 만들면 좋겠다 하는 얘기 드리고, 실제 이 전체 가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을 우리가 생각하는 앵커 기업을 빨리 육성하는 것, 그걸 한번 머릿속에 잘 구성원들이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대학의 교수님들이 간단하면서도 힘 있는 발언을 해주십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금융계의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 이거 아주 그냥 뼈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영상대학의 유세문 산학협력처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유세문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한정희 단장님께서 그 지산학이 성공을 하려면 일단 공동의 목표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동감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양정모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과제 기획력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지산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럼 공동의 목표를 이제 추구하다 보면 과제가 기획될 것인데, 일단 공동의 목표 이런 부분이 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부재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동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제 형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과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주체들이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자리들이 계속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경제 포럼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함께 그 과제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라이즈 계획서를 쓰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제 요구들도 듣고 수요 조사도 했는데 그것들도 굉장히 이제 분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과연 그러면 지산학이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냐, 그런 과제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컨트롤 타워 얘기도 해주셨는데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하던 아니면 어느 주체가 중심이 되던 간에 그런 함께 뭔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세문 처장님, 그 지산학위원회 공동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승원 경제부시장님. 예, 양정모 본부장님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정부의 다양한 이런 제도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 앞으로 어떤 세종시가 그런 국비 사업을 또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윤통섭 대표님께서 세종에 인력이 없다, 엔지니어가 특히 없고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10평 내지 20평 주택이 부족하다는 말씀 그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또 우천식 박사님께서 세종시 기획 기능이 약하고 세종연구원을 발족을 계기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또 한석수 이사장님께서 서울대 버금가는 역할을 공동 캠퍼스가 하겠다. 그 말씀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충남대 의대나 충북대 수의대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공동 캠퍼스에 바이오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캠이 중부권 대학의 거점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사장님께서 적절 역할을 해주시고 또 저희도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경 IT 편집장께서 클러스터의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 타워다.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산학연 클러스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현재 도첨단지를 어떻게 어떤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제2의 테크노밸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은 다 됐고 일부 기업들은 들어와 있지만 기업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도 별로 없고 아까 이제 컨트롤 타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원 기능을 하는 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산업단지와 별 차이 없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판교 테크노밸리도 10만 평 조그만 데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세종은 굉장히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생각입니다. 마침 거기에 이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3,000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좀 국비도 같이 해가지고 그런 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그걸 할 것인지 또 이제 거기에 산학연 클러스터에 과거에 한 산업부로부터 한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가지고 바이오 실험 실증 장비를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카이스트에 있는 장비와 못지않은 시설인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랄지 고급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아까운 장비가 사실은 제대로 활용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아까 바이오 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 클러스터에 그런 바이오 실증 장비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가지고 바이오나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이 많이 한다면은 그런 바이오나 디지털 헬스케어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원 경제부시장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민의를 많이 들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산학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3년 동안 의원으로서 세종시를 바라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세종시는 행정도시를 출범하면서 자족기능이라는 부분을 빼놓고 지금 출범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기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거죠. 그 자족기능을 채워 넣으려면 기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세종시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또 유치하는 부분이 제가 전이전동 소정면의 지역구원인데 영세업체들이야. 산학연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구를 아까 윤통섭 대표이사께도 얘기했는데 인구를 늘려야 된다. 제가 보기에도 60만 이상이 돼서 80만이 넘어가면 자족 기능을 갖추길 좋아요. 그런데 기업이 단 종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법인세도 걷고 아까 어떤 돈도 마련하는 부분도 하는데 법인세라는 부분은 기업이 잘 돼서 이익금이 많아야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 탕정에 있는 삼성전자가 작년 저작년 기준으로 168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조 단위로 법인세를 낼 거라 그 지역에. 그런데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작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월급도 조금밖에는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연구활동 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기업이, 모기업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협력사들이 들어올 경우는 ROE가 마저 들어가지만 적은 기업만 들어와서는 무슨 일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지금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종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람도 적지만 물이나 전기, 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기업을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기업이 종계에 들어오면 내가 아까 회식도 한다고 그러는데 세종시에 나가서 회식을 해요. 그러면 가게에서도 또 돈을 벌으면 짜장면 100그릇 팔던 사람이 1000그릇을 팔으면 시에 세금을 또 많이 내요. 짜장면 장사가 돈을 많이 벌으면 옛날에 양복을 좋은 걸 못 입었는데 양복집에 양복도 팔고 자동차도 하나 사고 핸드폰도 사고 이게 경제의 기본 연쇄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종시 어떤 세수가 올라가고 아까 남궁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본도 확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초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비근한 예로 보통 교부세를 우리는 1200억 받아오는데 공주시는 4000억을 받아갑니다. 우리가 17개 광역 시도에서 제일로 적어요. 몇 분에 한 5분의 1. 제주도 같은 데는 1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층제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을 고쳐서 우리 교부세가 많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법인세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든 또 부동산을 옛날처럼 활성화를 시켜서 취등록세를 한 1000억씩 받아들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이런 지금 토론하는 부분에 돈 들어가는 걸 아낌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 경제 구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사람 유치라는 건 좋은 기업이 와야 대구에 살다, 부산에 살다, 서울에 살다가도 좋은 기업이 오면 사람이 이사 와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에 가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월급을 타. 그것도 나 간신히 먹을 거 남겨놓고 우리가 옛날에 서독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건설한 것처럼 다 고국으로 보내고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소비 시스템이. 그랬을 때 여기 경제인들도 오셨는데 정말 우리는 기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걸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안 들어오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 유치할 건가. 거기에 저는 세종시의 문제점을 풀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3가지를 여기 보면 우리 세종시 주력산업으로 해놨잖아요. 아까 교수님이 발표한 부분에 보면 그 3가지 부분에서 만약에 이걸 내가 다른 걸로 해볼게요. 나는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핸들만큼은 세계에서 1등이다. 엔진만큼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만든 엔진을 사람들이 믿고 사고 최고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 큰 사업이 있을 때 다는 1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분화시켜서 어느 분야에 내가 최고가 될 것인지 요즘은 기업을 하더라도 최고가 아니면 하다못해 짜장면 장사도 맛없으면 안 오거든요. 그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목표치에 갈 거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종시는 지금 하여튼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또 인구를 늘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 시스템을 돌려야 돼요. 하지만 작은 월급을 타는 사람은 소비 시스템을 돌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팩트 깔고 맨 밑에 깔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민관이 어떻게 할 건가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돈을 조금이나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서 의원님께서 세종시 주력산업 분야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치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기업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아까 그 발표도 하셨는데 양정모 의원님께서 대학 중에서 전국 대학 중에서 산학 협력이 최고 1등 가는 대학들은 인센티브 제도가 좋더라 이 말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 예산 짤 때 세종시가 왜 인센티브를 안 넣냐 이런 질문을 좀 세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기업 유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김현옥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고요. 주시는 말씀들 다 뼈아프게 좀 받으면서 저는 이제 시민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지산학이라는 거는 사람 기술 아마 이제 그 현장이 될 것 같고요. 왜 이걸 하느냐는 결국은 지역을 어떻게 살릴 거냐로 귀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구조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성과들이 지역에 환원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 한정희 단장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종에 앵커 기업이 없다 보니까 글로컬 대학 선정도 어려움을 같이 겪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학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세종에 있는 공동 캠퍼스가 이게 자원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하나 있다고 끝을 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자원화시키고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 그게 이제 저희 의회로 온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유세문 이제 단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하나 만들어내려면 대학에서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과 또는 학부모까지 이제 연결되는지에 대한 퀘션 마크는 좀 저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이게 주체별로 별건이 아니라 하나의 그 순환 그 지역 생태계처럼 저는 쭉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세종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세종의 장점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밥상으로 좀 비교를 할게요. 밥상을 내가 차릴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차려주는 거에 대해서 숟가락을 놓을 것인가의 문제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내가 차리는 거에 대한 장점은 내가 좋아하는 밥과 반찬, 국을 내가 놓을 수 있다는 거고 권력 구조에 의해서 남이 차려준 반찬은 그냥 제가 그걸 먹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문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가 이제 곧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인식 문제도 또 시민분들한테 확산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시민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고요. 이렇게 그 중요한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실질적으로 학부형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같이 좀 더 많이 자리를 참여해서 지금 이렇게 세종의 문제는 이거고 풀어가야 될 것들 과제가 이거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뭔가라는 거를 한번 좀 느껴보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는 이제 전문 인력 결국은 지역 인재 부분이 될 건데요. 이제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의 그 인력 인프라로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조가 현재는 좀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 미약한 부분을 우리 또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래서 아마 우리 한석수 이사장님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여지고 저희도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좀 찾아뵙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예산 문제는 뭐 시의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이고 이번이 좀 죄송스럽고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세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 때문에 저 또한 열심히 한 목소리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욱 의원님께서 세종의 장점을 좀 살리자 이런 아주 긍정 마인드의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기업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우리 윤통섭 위원님께서 긴급히 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그 1조, 2조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우리 세종시는 원래 특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기업 유치나 우리 아는 그런 기업들을 세종으로 오라라고 계속 했을 때, 그럼 세종 가면 뭘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지원하는 거를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은 없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뭐 우리 특히 경제부시장님 또 기재부에 또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잔잔한 거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큰 걸 가지고 가서 특별시인데 왜 우리는 돈을 이렇게밖에 안 줬냐. 그 한 2주 정도 갖고 오면 지금 여기도 해결되고 저기도 해결되고 여기도 해결되고 이게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한 2주 정도 좀 갖고 오셔야 제가 기업 좋은 거 전동면, 연동면 뭐 여기저기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조 정도로만 우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세종시는 앞으로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경기도 있다가 대전에 있다가 세종시 이렇게 왔는데 테크노파크는 세종시가 짱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안신일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시의회 또 우리 한솔동과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사관 학연 이렇게 협력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 세종시에는 굉장히 뭐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사실은 뭐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게 세종시에 큰 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귀하신 말씀들 들으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굳이 지역구 얘기를 먼저 드린 거는 세종시가 이제 2012년 7월 1일자로 출범을 해서 사실은 이 도시 자체가 이제 13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있는데 굉장히 아직 이제 성장을 더 해야 하는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그 초등학교에서 성장을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많이 성장을 하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거기는 이제 수십 년, 수백 년을 이렇게 살아오신 선배님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대학교나 이런 쪽은 세종시 출범보다 더 오래전에 터를 잡고 이 자리에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말하자면은 이 도시의 비전과 또 학교의 비전과 또 우리 산업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비전들과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욱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 모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모으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준 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자리 생태계.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에게 진짜로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진짜 행정수도가 되냐. 우리 도시가 수도를 바라보고 다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사나 학연 모두의 한 뜻은 사실 수도를 보고 온 건데 그 수도에 맞는 것들을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급성장했잖아요. 중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의 옷을 벗고 교복을 입습니다. 이제는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지혜를 모아서 외부의 자본이 왔을 때, 외부의 이런 많은 에너지가 왔을 때 이게 내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수고하신 한 분이잖아요. 남들 좋은 일만 시키면 안 된다. 이 땅을 지켜오신 여러분들께서 뭔가 빛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공통의 의제를 만들고 공통의 그런 비전을 만들어서
우리 차준영 우리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만 찾다가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이 땅을 지켜오는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노고를 치하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우리 당연히 세종시 의회에서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신일 의원님 힘 있는 응원 발언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현기 경제산업국장님 발언을 안 하셨는데 발언 부탁합니다. 저는 그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냥 오늘 거의 들으려고만 했었습니다. 근데 발언 기회를 주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세종시 2009년부터 제가 업무를 해서 커가는 거를 제가 제일 봤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건설청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세종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이 도시를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그 테크밸리가 있지만 예정 지역 내에 유일하게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은 그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도시에 매몰되어 있을 때 인근 지자체는 다 기업 유치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송오창이 저렇게 커버렸고 대전도 국방 쪽으로 커버렸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조금 마인드를 좀 이제 바꿔줘야 될 때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캠도 제가 청에 있었을 때 제가 대학 업무를 담당을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결같이 다 대학교는 이제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근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있는 여건 하에서 어떻게 좀 발전시킬 건가. 이제 지금부터 아까 이제 안신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막 우리 뭐 12년, 13년 이렇게 막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나갈 건데, 지금부터 좀 마음을 다잡고 주신 말씀도 제가 메모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에서 뭐를 하겠다고 하면 기업분들하고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업분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대학도 좀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거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사실 세종을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또 기관, 세종에 있는 기관 자체가 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참 대단한 분들이 모인 자리신데, 이런 분들 이렇게 또 한 자리에 초청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세종 테크노파크 양현봉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를 주최 측에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쭉 보면서 제가 지향하던 25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콜로퀴움 하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학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어떤 특정 내용을 정해놓고 우리가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많은 의견들을 취합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주신 좋은 말씀들은 이 세미나 20브리프에 깔아드렸어요. 이게 지금 참관으로 나왔고 다음 2호가 나옵니다. 2호가 지산학연 협력 실태와 발전 과제로 나가는데요. 오늘 주신 좋은 내용들은, 코멘트 내용들은 이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20브리프는 저희가 만들어서 세종시 공무원들, 시의 의원님들, 시산학 공공기관, 그 TP를 이용하는 관련 기업들 이렇게 배포해서 이 포럼의 내용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산학연 협력과 관계돼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지역의 고용과 연계가 되고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고 결국 우리 세종 지역을 자족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계속 교회사 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지산하기 협력이 이게 정부 주도 공급자 유지 방식에서 싱가포르 난양대학처럼 자상적인 산학 협력이 돼야 되겠다. 이 싱가포르는 그렇더라고요. 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롤스로이스에서 말해서 1억이 왔다 하면은 싱가포르 정부가 1억 5천만 원을 거기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그냥 산학협력 해라고 정부가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는 이 방식이 아니라 자생적인 산학협력이 되어가는 이런 쪽으로 돈을 주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방안 같아요. 저희는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연계시켜서 저희는 공동 캠퍼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공동 캠퍼스에 충북대학 수의대학을 빼놓으면 다 AA 가르칩니다. 과연 세종시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공동 캠퍼스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 많은 AI 전국의 대학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 캠퍼스마저도 AI 쪽에 주력한다면은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존에 이 고려대나 이게 우리 주력 대학들이 양성해낸 인력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듯이 또 그러한 전체를 밟지 않을까. 세종만이 갖는 세종의 특성들을 반영한 공동 캠퍼스가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 테크노파크는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 주셨는데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 하고 있는 게 이 세 대학의 산단 안에서 대학 산학 협력이 가능한 교수님들 리스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DB 다 돼 있고요. 금년에는 우리 기업들 세종에 한 제조업체가 1,850개가 있는데 그중에 10인 이상이 한 350개가 있습니다. 350개 기업인들이 산학협력을 가지를 제가 수혜를 받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걸 오프라인에서 매칭을 시켜서 산학협력을 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스스로 산학협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의 성공 모델이 대한민국의 이 19개 테크노파크가 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기업이 찾는 전문가가 없다면은 부산에 있는 이 전문가를 온라인상에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오늘 조언 주신 말씀들 이런 포럼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고 다음 주제는 저희가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차 저는 5년 동안 했는데 과연 언제 레벨 4 가느냐 운전사업시 언제 돌아가느냐 저희가 한 5년 동안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실리콘밸리하고 중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서울이나 대구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세종에서 자율주행차 앞으로 이제 운전사 부족하고 고령화돼서 어려운데 세종에서 이 자율주행 산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 되지 않지만은 저희 논의 결과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세종시 의회에서 좀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자율주행 산업 자체의 발전과 함께 세종이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하튼 좋은 의견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보고서에 담고 앞으로도 더 많은 테크노파크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